네, 박성태의 뉴스쇼의 인기 코너입니다.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이죠. 대한민국 내 로라 하는 내 로타가 가끔 내놓을 수도 있는 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댓글에 아유 재밌는 분 나왔다. 네? 재밌는 분들 나왔다. 네. 그다음에 DH님께서는 인기 코너가 맞나요? 하고 크가 한 17개 정도 보내셨습니다. 네, 두 분 이슈가 너무 많아서 두 분의 한 칼 정확하고 날카로운 논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장수님 뭘 보고 계시나요? 자료 검색 아, 마지막까지 아 예. 자료 검색해가지고 임기응변엔 탁월한 역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시험 직전까지 벼락치기, 공부해요. 벼락치기. 미리미리 해놔야죠. 아 근데 정치판이요 예. 그냥 시시각각으로 뭐 바뀌니까 그렇죠. 뭐 최신 뉴스를 봐야 되는. 뭐 또 딴 거 올라온 거 없나 그거 봐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추워가지고 목도리 꼭 하고 다니세요 김준일 평론가님. 아 예. 추워요. 아 저도 목을 보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목이 좀 잠겨서 많이 약간 기침하시더라고요. 아까. 이렇게 제가 약간 네. 생방송 중에는 목에 이렇게 잠기면 이렇게 약간 힘을 내서 해야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시청자분들에게는 양해 죄송합니다. 도라지 네. 사탕 사드렸는데 그거 안 드세요? 다 먹었습니다. 아, 네. 또 또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사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일단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로텐더홀에서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엿새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 사진을 좀 보면요, 저렇게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이 찾아온 모습으로 보입니다. 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워 있고요. 체력도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저렇게 그 지지자가 보내준 장미꽃을 물병에 담아서 꽂아놓고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약간 시적인 글들이 많이 있어요. 너도 나도 물로 버티고 있구나. 뭐 이런 취지로 저기 나오네요. 단식 4일차 그러니까 그제 쓴 건데 어제부터 장미 한 종이가 내 곁을 지키고 있다. 내 곁에 올 때부터 죽기를 각오했다. 나도 그도 물에 의지하고 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예. 단식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에요. 단절할 때다라고 전 계속 아. 말씀을 드려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사람, 그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예.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속속 지금 당직에 임명되고 있습니다. 윤어게인 체제를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예. 지금 단식을 함으로써 내부 결속력은 상당히 좀 본인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출마자들 다 와가지고 아련하잖아요. 아련. 어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막 큰절까지 하던데. 뭐 지지자인지 뭐 당원인지 예. 아무튼 오셔서 큰절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뭐 기초 한 번 하고 돌아가다 한 번 더 해서 두 번 하게 된. 그러니까 두 번 하는 건 좀 그런데. 예. 하여간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하는 뭐 광역단체장이라든지 뭐 기초단체장, 뭐 시군구 의원 후보자들 예. 이런 사람들 다 와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당내의 당대표로서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지금 막았고 또 보다도 좀 공고하게 하는 그런 예.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당초에는 통일교특권 받아라. 여당 나빠, 민주당 나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페인트 모션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당내의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내부 결속력 단식이었다. 내부 결속용 단식. 단식. 김준일 평론가님은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님이 당원이었으면은 징계세. 예, 김종혁 최고 전 최고처럼 바로 당원권 정지 좀 때려야 되는 상황이다.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장동혁 대표를 음해하고 폄훼하고 아니 뭐 내부 결속 좀 하면 안 됩니까?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윤석열 정권 때 단식을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사법 리스크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국정기조 전환, 대국민 사과와 국정기조 전환을 기치로 내걸고 단식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때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어디까지 전환을 하면은 국정기조 전환이고 단식을 마칠 것인가. 뭐 이런 논란들이 언론과 정치권에 있었는데 결국은 당대표 찾아와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찾아와가지고 뭐 같이 울고 우는 사람도 있고 이부자리 만져주는 사람도 있고 예. 그분들 다 잘 됐어요. 제가 뭐 안 된 분들도 있지만은 잘 됐고 뭐 잘 됐다가 안 된 분도 있죠. 예, 동조 단식하는 분들도 있고 결국은 24일 동안 단식하고 그러면서 당에 대한 어떤 확고한 리더십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뭐 장도혁 대표가 이재명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지금 카피를 한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봐요. 그걸로 그러니까 뭐 바깥에 여당에 뭔가 요구할 수도 있지만 내부 결속력 단식도 이재명 음. 대통령이 대표 시절 있었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결과로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리더십을 당내 취약한 리더십을 좀 더 세우기 위해서 저는 단식을 했다라고 보는 것도 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예. 지금 뭐 당내에서도 나오는 거는 결국은 김성태 모델이냐 황교안 모델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다른가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당시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도입을 해서 성공적으로 그 보수 정당에서 단식을 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역사상 가장 성공한 단식이다. 예. 명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걸 얻어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한 줄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사실 까먹고 있어요. 아 단식했었나요? 단식했었죠. 어. 그때 삭발도 했고요. 단식도 예. 했고요. 했어요. 근데 그때 실려갔습니다. 그때 근데 주장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수처 설치 반대. 그거를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공수처는 설치가 됐고 본인은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좀 존재감이 없었어요. 예. 당내 리더십도 당시에는 반짝 있었지만은 결국은 총선 패배로 이제 좀 허망하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황교안의 길을 갔지 김성태의 길을 갔지는 좀 더 봐야 되는데 봐야 일단 된다. 민주당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장동혁 네가 하든 말든 뭐 우리는 반응할 생각이 없다 이런 것 같아요. 김주일 평론가님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장동혁 대표 단식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했었고요. 이제 분석이었어요. 그냥 당내 결속력이었다.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제가 단식 잘못됐어요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아니 거를 아까 맨 처음에 네. 단식할 때가 아니다. 단절할 때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라 이제 평론, 평론. 네, 평가. 예. 잘못됐다는 표현은 제가 쓰지 그게 않았다. 그 얘기 같은데요. 제명 아니에요. 한번 맞아 봐야지 정신 차리겠네요. 그 지금 당내에서는 아니 지금 이미 당원권이 없어요. 이분은 그렇군요. 나오셔가지고 당원권이 없습니다. 지금 단식으로 인해서 당내 지금 충성 경쟁이 예. 아주 좀 눈꼴 사납다. 좀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서미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막 의사가 와야지 왜 행정직원이 와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애꿎은 그분들한테 막 화를 내고 목소리 예. 높이더라고요. 그거 왜 그랬겠어요? 옆에 장동혁 대표가 들으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정말 장동혁 대표 몸 걱정해서 의사를 요청했는데 안 걱정하는 와서 거를 그랬겠죠. 들어라. 설마 이거죠. 바로 옆에서 장동혁 대표 들으라고 바로 옆에서군요. 예. 네. 걱정하는 나의 마음을 진심을 들어라. 예. 또 하나의 충성 경쟁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과연 저럴 땐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민주당은 약 올리고 있잖아요. 조롱하고 있어요.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청개구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조금 좀 너무 과한 조롱이 아닌가. 그래도 예. 국정 운영의 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야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는데 집권 여당 대표가 그래도 좀 가서 위로 좀 해주지. 저번에 손 잡았잖아요. 악수하고. 예. 그러니까 가서 좀 단식 그만해라. 동료 의원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청개구리 같은 이런 표현을 써서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 단식이 약간 이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엿새 동안 굶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밥 굶은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서 맞아요. 평소에 장동혁 대표에게 아주 비판적이었던 장성철 소장님도 저도 뭐라고 못해요. 일단 두둔하고 있어요. 그만둬라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제가 두둔하고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 흥부전에 보면 놀부 부인이 밥 굶고 온 흥부를 뭐라고 했다가 벌을 받는 걸 보고 맞습니다. 밥 굶는 사람에게 뭐라고 못하는 그러니까요.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노린 것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한계가 오고 있다. 장동혁 대표 스타일상 과거에 누가 단식한다 그러면 어디서 몰래 뭐 먹는 거 아니야? 또는 뭐 수액 맞아서 그래도 별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도 보여요. 장동혁 대표가 정말 물만 마시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신체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제 뭐 박원석 의원도 그 얘기를 잠깐 하신 걸로 들었는데 예. 소금과 물만 먹어서는 사실 열흘 정도가 고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네랄이라든지 필수적인 몸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좀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 그게 뭐 수액으로 맞든 뭐 효소 뭐 이런 거를 뭐 먹든
이래야 되는데 장도혁 대표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번 주말 정도에 실려갑니다. 예, 실려가서 그냥 끝날 수가 있는데 장도혁 대표는 어쨌든 제 생각은 독한 사람이잖아요. 예. 제 표현이 아니라 뭐 조선일보의 그럼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두고 평가한 뭐 독한 장동혁 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좀 길게 가져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다. 예. 24일 넘어서. 그러니까 YS 김영삼 23일 그리고 이재명 24일 4일. 그러면은 25일 정도 오. 단식을 좀 해서 기록을 좀 의식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저는 24시간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그럼 25일 만약에 25일을 하게 되면은요 거의 설 연휴 전 일주일 전 한 5일 전까지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완벽하게 전국 주도권을 모든 뉴스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갈 수 있다. 예.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 진정성은 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밤이 되면 뭐 당 대표실 가서 예. 좀 따뜻하게 지내고 다시 좀 아침에 다시 나와서 로텐다홀에 나와가지고 단식하는 건데 지금 로텐다홀에서 계속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추워요 거기. 거기 난방 잘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난방할 거예요 일단 거기를? 공간도 상당히 넓죠. 높잖아요. 위에 뭐 이렇게 뻥 네, 마징가 맨 위로 제트 천장 나오는 그렇죠. 둥그런 돔이 돔이 있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되게 추운데 저것은 지금 오늘부터 날씨가 되게 춥지 않습니까? 예. 건강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네요. 사실 옛날 군부 독재 시절에 이제 단식들이 있고 그랬는데 통일교 특검 요구하면서 단식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물론 공천원금 특검도 같이 돼 있지만 이런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식의 명분 물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 결성요. 결속용이다.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도 드루킹 특검 도입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조직적인 댓글 조작이 있었다. 이거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검을 요구하기 위해서 대표가 하는 게 이상하지는 않다라는 건데 통일교 특검은 사실 신천지 수사만 받으면은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민주당도 하겠다고 하니까요. 예. 신천지까지 포함해서 하자는 입장이니까. 신천지만 들어가면은 그리고 계속 보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신천지 당원들 가입했다라는 거. 그럼 받아라 그냥. 그리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전선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천원금 특검.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예. 오히려 전선이 좀 뾰족해지고 뾰족해진다. 그러니까 명확해지고 주장이 뾰족해지는데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다라는 거고 저는 짧게 단식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보수는 정말 마이너리티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요? 아, 그건 왜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민주당 계열에서 다 단식을 막 여러 차례 했는데 최근에 단식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김성태, 황교안, 물론 이재명 대표도 했지만은 지금 장동혁까지 예. 다 보수 정당에서 다 단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착각을 하고 있다. 자기들이 아직도 주류라고. 주류 아닙니다. 이제 보수는 이제 겸허하게 도전자의 입장에서 모든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배부른 옛날 생각하고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힘 있는 사람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단식할 일이 없죠. 보통 단식은 힘이 없는 사람이 밥을 안 먹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요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보면 보수가 지금 마이너리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물론 김근식 실장님도 먼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 곳을 찾아가라. 예. 저는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 측 참모들의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끌려가요.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막 예를 뭐 들면 해라. 저는 사과가 아니라 그냥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진짜 이건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예.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안 한다고 계속 막 그러더라고요. 뭐 조작된 건데 왜 하냐. 근데 결국에는 입장 표명하잖아요. 그냥 밀려서. 그리고 예를 들면은 본인이 조금 더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단식을 했을 때 주위에서 단식장 방문해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전격적으로 방문하는 거죠. 뭐 과일 아니군요. 과일은 안 돼요. 예, 장미꽃 죄송합니다. 좋아하니까 장미꽃 한 장미꽃. 송이 사달라고 가가지고 예.
거기 가서 격려하고 통근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욕을 하겠냐고요. 그럼 장동혁 대표 측은 당황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왔는데 어떻게 하지? 표정, 메시지, 말투, 그다음에 징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저쪽을 당황시켜야 되는데 예. 그냥 지금 어떤 평론가분들 그리고 당의 고문들이 거기 한번 가봐. 그래도 전직 당대표가 현직 당대표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가서 격려해줘. 징계는 그거 나중 문제 아니야. 그 정치는 그렇게 푸는 거야. 거기서 또 징계 잘 풀릴 줄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막 분위기를 몰고 가는 거잖아요. 설령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통큰 정치인의 이미지는 가져갈 수 맞아요. 있다. 그 누가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고 욕하겠냐고요.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시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미 늦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정치적인 판단과 선택은 시점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장성철 소장님에게 가끔 연락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엔 안 물어봤군요. 최근에 연락이 없어요. 제가 한번 욕했더니 연락이 없더라고요. 멀어졌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김준일 평론가님이요? 모 한동훈 전 대표랑 가까운 예. 모 인사 정치권은 아니고 이제 외곽에 있는 분인데 아. 계속 전화가 온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 조언은 다 듣고 예.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조언한 거하고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동의하는 게 이게 떼밀려서 하는 모습과 뭔가 본인이 주도해서 하는 모습은 다르거든요. 전격적으로. 이것도 지금 제가 좀 들어보니까 당 고문들이 그렇게 한동훈 측에 많이 전화를 해서 사과 좀 해라. 이거 그래야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근데 고문들까지 전화를 하니까 뭐 평균 연령 91세이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많은 고문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이 싸움이 본인들은 절체절명이고 막 그렇지만은 좀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되고 계속 4달째, 5달째 지금 뭐 이어지고 있는 이 싸움이 피곤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예. 눈앞에 뭐 이를테면은 뭐 장동혁, 뭐 박민영, 장해찬을 보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을 상대로 이거는 설득을 해야 되는 거면은 통 크게 진짜 정치를 해야 된다. 지금 통 크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장미꽃 한 다발 사서 이거 줄줄이 꽂아 놓으시라 그러고 갔어요. 장동혁 대표 만났어요. 뭐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몸 챙기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그냥 일상적인 룩이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뭔가 변화가 있겠냐? 그게 중요한 건데 네. 변화가 없으면은 누가 그럼 욕을 먹겠습니까? 이거는 여론전이에요. 지금 물론 뭐 한동훈 대표도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었고 하지만 사과를 함으로써 좀 진정성 논란도 있지만 이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자, 찾아가 가지고 어쨌든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대표 몸 잘 챙기십시오라고 장동혁 대표한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근데 제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여론이 장동혁 대표한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액수들이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되고 누구를 어떻게 여론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보기 싫겠죠. 그렇지만은 이건 정치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동감이에요. 어쨌든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24시간 했을 때 게시판에다가 좀 칭찬하는 글을 좀 쓰셨잖아요. 한동훈 예. 대표가. 그것도 좀 애쓰셨다. 그건 적절한지 안 한지 그 시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에 대한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분명히 좀 있었을 텐데 지금도 측근들은 막 이런 얘기가 처음 며칠 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왜 가냐고 막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할지 그 참모분들이나 한동훈 대표가 좀 골치 아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송철 소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떤 변화를 하든 말든 한동훈 전 대표는 찾아가서 손 먼저 잡아줘서 손해볼 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없죠. 제명은 그래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쫓아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네. 그 마음이 안 변할 거는 같아요. 실컷 찾아가고 힘내세요 네. 했어도
제명될 그럼 거다. 이제 핍박받는 정치인의 이미지 아. 이게 다음번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 예. 주요 활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은 자꾸 저쪽으로 던져야 돼요. 정치권에선 난 할 만큼 했어.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한동훈 대표 측은 조금 좀 늦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한 템포 정도 예. 늦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동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뭐 이렇게 격려 방문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뭐 여기에 대한 입장은 나온 것 같지 않고 친한계는 굳이 우리가 왜 가냐 이런 부분들이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두 분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저희가 클로징 한 다음에 유튜브에서 정말 날것의 언어로 안 할래요. 왜요? 아니 빵 안 줘요. 빵하고 요구르트랑 줘야 되는데 뭐 안 주더라고. 아니, 지금 이번 주부터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단식 중이어서 아. 저희가 먹는 걸 어제부터 되게 줄이고 있어요. 아 PD님이 그러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지자군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도 제1야당 대표니까 네. 일단 그래도 빵을 오늘은- 달라. 여긴 당원이 없군요. 국민의힘 당원이. 오늘은 그냥 빵으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간식과 함께 예. 저희가 유튜브에서 한칼 토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라디오에서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로 한칼 토론 이어가도록 합니다. 클로징 10초 남았다고 했는데 제가 좀 더 말이 하다가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좀 있으면 밖에서 아마 빵을 드시고 계시는 장성철 소장님과 잠깐만요. 그거 칼로리가 높은 거 아닙니까? 맛있습니다. 예, 음료를 들고 장성철 소장님과 김준일 평론가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손영준님 시간 배분 어렵죠라고 의견 주셨고요. 유튜브가 요즘 또 인기예요. 어제 커피 쿠폰 많이 드렸더니 뭐 아직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커피 쿠폰을 오늘은 몇 시쯤 남발. 드릴까요? 남발하지. 10시 9시 32분쯤에 좋습니다. 확 드릴까요? 돈으로 지금 마음을 살려는 겁니까? 예. 돈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 충분하지 않았을 뿐 돈이면 안 되는 게 돈이면 안 없다라는 되는 게 없죠. 생각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빵을 드시는군요. 예, 네, 메가 커피 주세요. 마시고 싶으세요. 바비두님 574님 주셨고요. 영원 한나님 좋아요 눌렀어요. 커피 주세요. 무적 LG트위스님 커피 쿠폰 마구 뿌려주세요. 저에게요. 일단 초기에는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는 거.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이런 조태임 글도 읽어주세요. 예, 복딩이님. 복딩이님. 장 소장님 니트와 목도리의 조합 너무 예쁘네요. 오늘도 소장님 말씀 들으러 출석하러 왔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못 보고 있는데 지금 수첩에서 꺼내서 입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적었어요. 저는 안 보이고 있는데 그 어디서 보셨지? 박성태님 언제 쌍수 하셨어요? 쌍수 했어요? 아니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네. 없는데?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따끈하다 눈이. 깨끗하다. 그런 얘기가 있나요? 김준일님 잘생겼어요. 말씀하지 마시고 얼굴로만 존재해 주세요. 이현수님 이분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님 아주 재밌네요. 김준일님 잘생기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이현수님 마. 말씀하지 마시고 얼굴로만 존재해 주세요. 친척입니까? 이현수님? 예. 얘기를 않고. 예, 조태임 기자님도 한 말씀 인사하시죠. 저희 꿀단지 분들에게. 네, 음. 저기 오늘 날이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눈만 내놓고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추워요. 네, 예. 그러니까요. 음, 다들 옷 다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네. 맞습니다. 두 분도 지금 목도리를 커플 목도리 하고 오셨어요. 그러네. 약간 비슷하다. 비슷하다. 무늬가 비슷해. 아니 패션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 베이지색 뭐라고 하나요? 니트에 그건 아니지? 회색. 이거 아니지? 예? 몰라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저는 주로 중국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뭐 제가 옷들은 다 그래요? 대부분 황해를 건너오죠. 태모? 황해를 건너오죠. 태모예요? 네. 아니 근데 옷을 역시 패션을 딱 맞추셨어요. 네. 역시 대단하다. 그러면은 이 니트에 여러 개의 목걸이가 아니죠. 이 목도리가 있다는 건가요? 목도리 한 1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 뭐 옷 색깔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그냥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예. 네. 지금 뭐 댓글에 아이고 김준일님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목도리만 메고 계세요라고 제가 그냥 읽어봤어 없어요 그런 얘기. 예, 알겠습니다. 조태임 기자님도 이따가 커피 쿠폰. 네. 한 분. 어제 방송 듣고 저 엄마 빵 터졌어요. 스타벅스 잠시만요.
빵 얘기하지 마세요. 아 여기 저 지금 빵도 안 오늘 주고. 지금 빵 안 네, 준다고 금기업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메가커피 말고 빵 달라. 소문킨다고 어머. 막빵 달라 난리가 났기 때문에 빵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제 방송 듣다가 터졌습니다. 웃음이. 아, 네. 왜요? 어제 스타벅스 쿠폰이라고 처음에 소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메가 커피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우리 그랬어요? CBS 사정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냐고 이런 항의 문자들이 아, 막 왜 그래요? 들어왔더라고요. 왜 그래요? 소개를 스타벅스로 한 건 아니고요. 네. 과거에 한때 이제 아마 코로나 전이었나 봐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경기가 경제 성장률이 1.5% 이상일 때 네. 아마 스타벅스 커피를 드린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음. 스타벅스 준다 했는데 아니다. 지금 메가 커피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렵냐? 그래서 어렵다. 아니 어렵다고 한 건 아니고 비싸다라고 얘기했죠. 스타벅스. 아니 스타벅스 한 잔 값이면 메가 커피 2잔 드릴 수 있는데 최대한 많이 드려야죠. 그렇죠. 그 지금 호태왕님께서 주시네. 스벅 한 잔을 메가 2잔으로 변경한 거다라고 합니다. 아 그 두 잔 드리세요? 네, 2잔. 김 PD님 2잔 맞죠? 네, 2잔. 오, 그건 낫네요. 그럼. 그렇죠. 나눠 먹는 좋아요. 메가 커피. 이렇게는 메가 쪽에서 우리는 뭐 쌈 커피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혹시 메가 일단 이름이 메가잖아요. 통 크게 쏘는 겁니다. 옆집은 기가 커피인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가성비 좋게 본인들이 뭐 브랜드 그렇죠. 세일즈를 하니까 그건 예. 맞죠 뭐. 저희가 일단 한 메가 맛있죠. 5분 정도 이렇게 하고 메가 커피 맛있습니다라고 의견도 주셨고요. 미미강님도 메가도 맛있어요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바로바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와서 소명을 해라. 안 올 줄 알았는데 갔어요. 가서 윤리위원장 기피하겠다. 근데 윤리위원장이 좀 이따 생각해 보겠다.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 걸로 보십니까? 그 어제 오후 2시 죄송합니다. 예. 어제 오후 2시에 김종혁 전 최고랑 방송이 있어가지고 같이 만나서 뭐 오. 얘기도 하고 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오늘 방송에서 나왔지만 회피, 기피 신청서를 냈고 그거를 원래 그 판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 판사들도 이제 제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기피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예. 들면은 윤석열 변호인단이 직위원 재판부 기피 신청 5번 했습니다. 아. 예. 먹혔나요? 안 안 먹혔죠. 먹히죠. 예. 그래서 기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며칠 상간 늦춰진 것뿐 그냥 저는 다음권 정지 2년 보다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3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 생각이 들어요. 예. 어딜 감히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해 뭐 이런 것까지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마피아잖아요. 테러리스트. 테러리스트. 예, 테러리스트. 예. 마피아기 때문에 음. 그 저는 뭐 비슷하게 나오거나 그거보다 더 나오거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뭐 나오죠. 이거는 빨리 다음 징계를 받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거 어차피 징계 떨어진다. 징계 떨어지는데 이거 가지고 붙들고 있고 저는 이러는 게 오히려 하수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조태임 기자님도 국민의힘 상황 지금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를 둘러싼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건 한쪽 얘기인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또 생각보다 약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아. 들었어요. 이제 그건 이제 뭐 그냥 상상의 영역입니다. 네,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주된 뭐 전반적인 의견이라기보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그런 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일종의 고립 작전의 일환으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좀 생각보다 낮게 하고 예.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듣긴 했는데 뭐 이런 상황들은 뭐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논의되는 것들을. 논의되는 네. 상황은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안 들어요? 아니 이제 들으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뭔 의미가 있냐 그거 생각이 들어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가 징계가 조금 줄어들면 뭔 의미가 있어요? 뭐 그래서 한 뭐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줄어들면은 그래 아이고 윤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네. 한동훈계 측에서는 그래 우리에게 화의의 손길을 내밀었네. 예. 그럼 우리가 잡아줘야지. 뭐 그러겠냐고요. 저쪽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를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계를 따르는 예. 그 분들을 당으로부터 그냥 쫓아내려고 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야 그래도 좀 선거를 앞두고 너무한 거 아니야? 예. 이거 진영이 분열되게 만들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진영 내에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만만치 않은데 그들을 내쫓고 나면 그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면 지방선거 때 우리 후보들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우리끼리 뭉치니까 어제 리얼미터에서 막 지지율 올랐다라고 장해찬 씨 같은 사람들은 막 이제 떠들잖아요. 예. 자기네들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철회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한동훈 계측을 포용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좀 선행돼서 조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윤리위원장이라든지 당무감사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윤호개인 그리고 한동훈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측을 공격하는 당직자들 이런 예. 사람들을 좀 정리를 조치를. 하거나 좀 너들 그러지 말아라 경고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예. 최진웅 씨 같은 사람, 윤석열 전 대통령 연설비서관 했던 사람을 그 사람을 지금 당대표 메시지 특보로 임명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연설비서관 하다가 나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후에는 그쪽에 공보 담당으로 또 갔어요. 네, 그분 좀 저는 잘 알거든요. 이제- 코미디 작가 출신이고 저랑 아. 김무성 당대표실에서 같이 보좌관으로 일했어요. 예. 박근혜 캠프에서 같이 있었고 글 잘 써요. 음.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보여줬던 행보가 보다 더 오른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완전히 옹호하고 방어하는 일에 몰두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을 지금 당대표 메시지 특보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사인이냐고요. 더 그러한 생각들을 강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 쫓아내겠다. 쫓아내겠다. 선전포고.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제명은 상수다라는 판단 하나. 네.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도 일단 계속될 거다라는 판단 하나. 이 두 가지를 던져놓고 그럼 그 이유를 볼 텐데 먼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한 전 대표를 제명한다고 했을 때 윤리위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장동혁 리더십을 수긍할 수 없다. 반발이 있어요. 이 반발이 어떻게 됐는지 현재 또 하나는 지방선거 영향 이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볼 때 장동혁 대표의 단식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반발은 싹 없어졌어요. 지금 어쨌든 이제 장동혁 대표가 몸 상태가 안 좋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늘 단식장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뭐 이인재 전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황교안 황교안 전 전 대표도 대표 그렇고, 같죠.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지방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이 쭉 와서 이제 그 장동혁 대표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몸 상태가 온전치는 않으니까 예. 이제 그런 동정 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방선거 공천권 갖고 있고 하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좀 힘이 실리는 모양새인 그렇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단식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군요. 지금 어쨌든 저번에 필리버스터 때도 딱 비슷한 양상인 게 그때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여론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예.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갑자기 뭐 우리 대표 뭐 고생했다 뭐 이렇게 막 박수 쏟아지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측이 더 많더라고요. 네. 예. 일단 당 상황은 김준일 평론가 보시기에도 장동혁 대표를 흔들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뷰했던 권영진 의원도 그렇고 김재섭 의원도 그렇고 제명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계속 가면 이건 리더십에 의구심을 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단식이 나오면서 쑥 들어갔어요. 근데 단식을 하지 않더라도 예. 장동혁 대표 체제를 뭐 이렇게 흔들거나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물론 비판은 있고 비난도 있고 왜 민주당이랑 싸워야지 왜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사실 장동혁 대표를 대체할 만한 지금 그럼 당내에 구심점이 있느냐 예. 그냥 다 관망파예요. 전부 다 그냥 관망파입니다. 뭐 말 정도는 한마디씩 얹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려된다라고 하지만은 이거를 결기 있게 나설 사람은 없다. 없다. 한동훈 정도가 이제 아예 딱 대립각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도 그 친한게도 당내 지지를 못 받아요. 지금은 상황은 뭐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주변부입니다. 물론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당내 주류의 TK 의원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고 있냐. 왜 이러고 있냐? 예, 그리고 원인 제공을 뭐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장도혁 체제는 저는 6월 지방선거까지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이제 비대위 뭐 이런 가능성 이런 거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개인적으로 거의 사라졌다? 보고, 예, 단식은 거기에 활용점정이다. 지금. 활용점정이다. 이거 그레이스 장님께서 댓글로 조금 전에 주신 거예요. 평론가들 1월에는 동혁이가 나간다고 너희들이 소리 높여 말할 때는 언제냐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 2월쯤에 장도혁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전망 저도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단식함으로써 이제 그거는 물 건너고 끝났다.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내 내부 결속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유승민 전 대표까지 가신다고 하면 이거는 답이 다 나온 거죠. 결국에는 이제 관심이 어떻게 되냐면 한동훈 전 대표 단식장 방문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에 이제 모든 관심의 예. 초점이 거기에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있을 만한 구심점이라든지 세력은 이제 다 없어져 버렸다. 단식을 함으로써. 단식을 하면. 네, 전 단식의 변수를 생각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단식할 거라고. 단식할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윤건희 부부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 2월 중순쯤 설 전후로 해서 장동혁 대표가 또 윤어게인 윤석열 얘기하다가. 옹호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면 지방선거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많은 출마자들이 당신 그만둬 사태질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단식함으로써 그럴 만한 가능성은 전혀 없어졌다. 저의 전망을 바꾸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7시 반에 대안가 미래 정기 모임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브리핑이 올라왔어요. 대안가 미래에서도 10시에 그 장 대표 투쟁 현장을 방문하기로 아이고, 했다. 방문하겠다. 다 이렇게 가네. 되면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장 대표한테 힘이 실리는 모습인 모습이다. 거죠. 네, 네. 그러네요. 대안가 미래까지 하면은 장성철 소장님이 이제 김무성 대표의 대표실에 부실장 오래 하고 보좌관 오래 하면서 봤던 그때는 김무성 대표는 단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제가 제가 한번 건의를 했어요. 아 단식해라. 네, 왜냐하면 친박들이 자꾸 괴롭히고 막 어. 여러 가지 뭐 당 대표로서 인정도 안 하길래 제가 결심을 하고 당 대표실에 혼자 앉아 계실래 조용히 제가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갈등이 있었을 때. 그렇죠. 음. 최고위원회 때 친박들이 서청원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들이 엄청 못 살게 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먹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대표님 단식을 하시죠. 그랬더니 대표가 가만히 있더니 봐라 승철아 단식하면 배고파 죽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안 되겠구나. 해안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수의 오래된 정말 평론가인 내공 깊은 장성철 소장님도 김무성 대표라는 어떤 한계 때문에 단식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 해봤었다. 네. 네, 그래서 입장을 바꾼 거를 이해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안 받는다고 단식하는 게 그렇게 저렇게 단식할 만한 명분인가? 그거는 정치적으로 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늘 왜 안 받냐 하면서 여론전하고. 근데 저거 가지고 딱 단식을 들고 나오는 걸 보고 와 진짜 독한 분은 맞는 것 같다. 장동혁 대표 아니, 대단하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드루킹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소수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단식은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 순서를 제가 이거는 지도부에 있는 K모 의원이 이거를 단식을 제안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단식 왜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윤석열 구형, 사형 구형 그리고 한동훈 제명 징계 그 다음에 바로 단식에 들어가자. 예. 이거를 K모 의원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항소 포기도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경찰의 공천원금 수사 미진하다. 이건 뭐 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 예, 조금 제가 그래요.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번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쌍두 특검으로. 그런데 한동훈 징계 전에 오히려 했어야죠. 그래야지 모든 이 여론이 그쪽인데 이거는 약간 내부 결속력이고 여론 돌리기용 아니냐라는 게 이 시간의 타임라인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오히려 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일단 장동혁 대표가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겠다. 열흘. 그런데 그게 아마 24일까지로 알고 있어요. 24일 지나면 단식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24일하고 맞추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별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장도혁 대표도 하고 오늘 그 안철수 의원이 지금 얼마 전에 올렸는데 단식과 단계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류의 이제 또 코드를 지금 안철수 의원이 맞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갑자기 재심 청구하는 날에 그만두면은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타임라인상. 타임라인상. 그러니까 더 오래 하든지 더 빨리 끝내든지. 예,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기록을 의식하는 분이기 때문에 꽤 장기간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진짜 저렇게 진짜 단식을 하면은 좀 못 견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곧 음. 병원으로 실려가지 않을까. 어, 그 24일 뭐 25일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원래 동조 단식까지, 그러니까 특검을 요구하는 공조 단식을 처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해외 출장 갔다가 내일 오전에 들어오죠. 이준석 대표가 오면 바로 이제 약간 조기 귀국을 하는 건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 쪽으로 일단 가겠죠. 하겠죠. 네, 네. 일단 가서 뭐 이제 인사하고 그럴 것 음. 같은데 동조 단식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게 일단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중간에 끼면 숟가락 얹는 꼴 된다 이런 생각을 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 그 그림을 원하지 않아요. 장동혁 대표 혼자 혼자. 싸우는 모습을 원하기 때문에 동조 단식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아니, 동조 단식 들어가는데 한 이틀 있다가 이제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나가버리면 응? 병원에 가면 이제 혼자 단식하고 있기도 좀 뻘쭘하고. 아니 지금 저기 김재원 네? 음. 단식이 희화된 부분이 있어요. 예. 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동조 단식을 선언했잖아요. 음. 저거는 대단한 정치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음모? 아니면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나 경북도지사 지금 나가는데 나 좀 공천 주고 아. 지지자들 나 경북도지사 나갈 거야 이런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한 단식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저게 본인의 후보 공천을 위해서 출마를 위해서 저런 식의 단식을 이용하는 모습 보이는 게 과연 참 맞는 것이냐. 근데 저게 또 일정 부분 먹히거든요. 예. 왜냐면 많은 지도자들이 장동혁 대표 만났다가 그 건너편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단식하고 있는 김재원 최고 또 보고 한번 있으면. 격려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지자들도 그렇고. 뭐 위원님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그렇죠. 근데 아이 저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선에서 공천에서 탈락시키기는 좀 애매한.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 음. 대표는 상당히 좀 마음에 저 인간은 왜 지금 같이 동조 단식한다고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웃기게 만들어. 아. 좀 그렇게 꺼려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늘 SBS 라디오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장동혁하고 동조 단식은 안 할 거 같다. 다른 방식으로 공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이제 뭐 안 하는 걸로 공식화 내일 들어오죠 지금. 뭐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절박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분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최고위원 4당선, 4연속 당선. 사연임. 예, 4당선 3분괴거든요. 지도 체제가 3번 붕괴됐고 지금 이번에 붕괴되면 이제 4분괴예요. 4당선 예. 4분괴가 됩니다. 그래서 붕괴될 때마다 사실은 뭔가를 해보려고 정치적 꿈을 펼쳐보려고 하다가 안 되고 또 안 되고 물론 붕괴되는데 본인이 약간 일조한 부분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만은 지방선거 공천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최고위원회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 최고는 없다, 5당선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아마 뭐라도 할 겁니다. 김재원 최고는. 네. 어제 이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 끝까지 단식을 할 거 그런 건 아니다. 몸이 그렇게 버티는 상태가 아니다. 대신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 단식을 하겠다라고 동조 단식에 들어간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맞냐고요. 단식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정치적인 목적 아니면 우리 진영의 요구 사항들을 내가 희생함으로써 반영시키고 이끌어내려는 거잖아요. 예. 단식하다가 나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나 단식 안 할래요. 이게 맞냐고요. 아니 본인이 목숨 안 걸겠다는데 왜 자꾸 그럼 목숨을 단식을 왜 해요 걸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뭐 자기 뭐 힐링 단식이에요? 뭐 아, 몸에 독소 빼려고 단식을 해요? 또 그럴 수가. 그건 안 되죠. 그건 요양원 가서 하세요. 단식원 가서 하든가. 알겠습니다. 이제 단식에 대해서 그 부분 좀 들어봤고요. 앞서 하나 더 보겠다는 거.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된다면 이제 재심 청구 기간이 끝나고 물론 가처분 신청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명 결정이 나면 일단 무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당이 없는 게 되는데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겠냐.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분이나 지지층 중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도 꽤 있거든요. 이분들이 국민의힘 못 찍겠다. 이러면 지금도 열세인데 더 열세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조팅 기자님 당내에서 그런 우려가 좀 없습니까? 네. 항상 제가 처음 질문 받으니까 준비 없이 대답을 아, 해야 그래요? 돼서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만약에 이제 무소속이 되고 했을 때 당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자들이 이탈하는 거에 대한 이제 걱정은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후보가 정해지면은 2파전으로 보통 음. 싸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표심은 선거 임박해서는 결국 이제 지지하는 당을 뽑게 돼 있다는 예. 점이 이제 막판에 작용할 것 같고 근데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만약에 제명까지 됐을 때 그 이후 이제 정치 행보가 어떻게 될 되느냐 이제 거냐. 거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다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으로선 뾰족한 답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아니면 밖에서 뭐 다른 지방선거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뭐 후보자들이나 그쪽에 가서 이제 뭐 선거 운동을 돕는거나 하면서 좀 이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는 있는데 사실 저도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헤쳐나갈 수 있는 출구가 뭘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 전 대표도 잘 몰라서 주변에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선이 아니라 지방선거잖아요. 예. 지방선거인 거는 그 플레이어들이 물론 유명하신 분들도 광역단체장에 많이 나오지만은 그 과거에 예를 들면은 2007년에 2008년이군요. 2008년에 그때 친박 학살 공천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이제 뭐 다 집단으로 탈당해가지고 막 친박연대 만들고 뭐 막 이렇게 당명 가지고 좀 역사적인 좀 희화화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건 진짜 그들도 당선되고 한나라당도 크게 이제 이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한다라고 해서 뭐 집단적으로 뭐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이란 정치인하고 지금 소위 말해서 그 탄핵에 찬성하는 요거가 지금 결부돼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을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을 제명을 하면은 한동훈을 뭐 제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영향력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만 제명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그냥 계속 이대로 가겠다. 윤석열하고 가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선거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은 탈당을 한 상황이지 않나요? 예. 탈당을 했는데 제명은 또 아, 하는 거잖아요. 아주 징계로. 민주당도 지금 그렇죠. 강선우 탈당했는데 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퇴출. 저는 이제 절연이라는 징계로. 표현보다는 퇴출. 퇴출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절연은 개인적인 관계를 끊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 박성태랑 김준일이 박성태 절연한다. 그러면은 왜 절연하냐, 왜 이렇게 사람이 모지냐, 막 이런 얘기 듣거든요. 연을 끊는다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공식적인 절차로 퇴출을 시키는 게 맞아요. 이분은 절대 윤석열은 정치권이나 공론장에서 발을 못 들이게. 예. 그거의 의지는 최고위원회 제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뭐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명확한 겁니다. 그건 밖에서 떠들든 말든 그거를 근데 할 수 있느냐. 한동훈 제명보다 사실은 선거에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는 저는 이거다. 예. 이게 포인트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퇴출에 동의를 하시면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 아, 그래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퇴출 국민의힘 찬성. 퇴출 찬성.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지금 좋아요가 2,500개 정도 있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퇴출에 네. 찬성하면 좋아요를 눌러달라라는 네. 분. 금방 100개.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예. 할 거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잠시만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네. 지금 맨카인드님께서 네. 2번 누르시면 됩니다라고 하시고 이건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2번 누르면 좋아요 취소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고 옹호하고 방어했던 사람들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철옹성처럼 성벽처럼 지금 계속 쌓고 있잖아요. 예. 단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퇴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단절하고 저지런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박성훈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은 이미 탈당한 분이다. 우리가 뭘 언급을 하겠냐.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부터 덜 욕먹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중도층이라든지 지방선거에서 합리적인 보수층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상 대구 경북 빼고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그러니까 예측들이 많은데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구구 지지층만 똘똘 뭉쳐도 어차피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민주당 지지층은 뭐 가만히 있나요? 그리고 이제 선거에 항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중도층이 야 국민이 진짜 안 되겠네 이번에 혼내줘야 되겠네. 그래서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거는 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투표율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대구 쪽에 다녀온 분들, 대구에 있는 지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식을 시작하고 이제 바로 직전이에요. 예. 아 장동혁 대표 체제가 안 되겠다. 국민의힘 혼나야 되겠다. 자꾸 저렇게 윤어게인 세력과 윤석열과 함께하는 모습 보이면은 이거는 정말 제대로 이번에 심판을 하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국민의힘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선거에서 심판해야 되겠다. 대구 경북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예. 대구 경북에서도 심판 얘기가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 투표율 말씀하셨으니까 좀 뭐 팩트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명박 당선돼 즈음부터 해가지고 투표율이 극적으로 떨어졌다가 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뭐 조정도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은 2006년 지방선거 투표율 51.3, 2010년 54.4, 2014년 56.8, 2018년 60.2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 투표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물론 2022년에는 투표율이 50.9로 낮아졌어요. 이거는 대선에서 졌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방선거에 안 나와버린 거예요. 뭐 이런 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포인트가 4년 전보다 떨어졌어요. 2018년보다. 제가 말하는 거는 실제 그 특정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이러면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2018년과 2022년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지자들만 뭉쳐서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아무것도 모르는 선거에 대해서 시옷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옛날하고 달라졌다. 그 전에는 막 40%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방선거. 야 이거는 그럼 반도 안 되는데 이게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은 지금은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국힘 지지자들 일부만 좀 이탈하고 민주당은 응징하겠다고 똘똘 뭉치면은 그럼 이건 2018년 어게인이에요 거의. 2018년 어게인이 될 수 예. 있다. 사실 다른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님이 강성 지지자들만 똘똘 뭉쳐도 이길 수 있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서정욱 얘기 좀 듣지 마. 서정욱 얘기는 가치가 없다고 뉴스 근데 가치가. 서정욱 변호사가 지난 총선 예측한 게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분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이 일당하고 과반수 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선거 전에 총선 전에 그 윤석열 구속 안 된다 그러고 무죄 나온다 그러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는 그래서 서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일종의 마지노선 서울까지 뺏기면은 정말 그냥 완패 느낌인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럼 오세훈이냐 나경원이냐 이걸 두고 지도부는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엊그제 그 오세훈 시장이 왜 장 대표 단식하는 데 가서 한 얘기가 좀 인상에 남았던 게 그러니까 한 전 대표 사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줘서 뭐 고맙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고 근데 기자들이 근데 이 사과가 충분하냐 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즉답을 안 하고 근데 이게 통합의 뭐 시초를 열어준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뭔가 오세훈 시장이 지금 요 상황에서 좀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부탁이란 건 장동혁 대표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일단 너무 밉보이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또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에게도 너무 밉보이지 않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좀 그런 걸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은 진짜 뭐 어느 진영이나 나 정파성 강한 사람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 스피커들이 좀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진짜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 고성국, 서정욱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서정욱은 적을게요. 고성국 TV의 예, 고성국 박사, 고성국 씨, 예, 그다음에 서정욱 TV의 서정욱 변호사. 예. 이 말도 들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뭐 서적 변호사랑 친분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어떤 근거에 의거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YTN 라디오 같이 방송했는데 예. 윤석열 금방 사면 될 거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면은 한다라고 보면은 고성국은 오히려 그 굉장히 이 당에 대한 해악이 심각해요. 그 예. 얼마 전에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칼럼도 썼는데 한겨레에다가 2024년 11월 그러니까 비상계엄 직전이에요. 그때 고성국이 뭐라고 했냐면은 윤석열, 김건희 지금 국면에서 사과하면 탄핵의 문 열어주는 거다. 사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탄핵됐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본인이 자폭을 해서 자폭을 했는데 결국은 이 흐름은 뭐냐면은 타협하면 안 돼. 사과하면 안 돼. 뭐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지금 본인이 자폭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국 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비마다 그때 뭐 아시겠지만은 비상계엄 직후에 사흘 뒤에 윤석열하고 고성국하고 그 전화 통화 내역 보면 5번인가 있어요. 예. 나 어떡하지? 그쵸. 윤석열이 나 어떡하지 하다가 고성국 얘기 듣고 야, 탄핵 심판 가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사퇴 이런 것도 다 정치적 책임지는 거 다 안 하고 거기까지 이제 관저 체포 심지어는 옷 벗고 버텨라 뭐 이런 조언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못 예. 끌고 나간다. 그러니까 어. 보수를 다 망친 지금. 구치소에 있을 때 체포하러 갔을 때 그게 그때 아니라 그 관저에 있을 때 옷을 벗고 관저에 있을 있어라라고 때. 예. 얘기를 했는데 그거가 이제 구치소 안에서 구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고성국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지금 보수가 이 고성국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잘된 꼴이 없다 지금. 지금 황교안, 지금 뭐 여기 그 윤석열 그리고 지금 이 장동혁까지. 그래서 좀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정신 좀 차려라. 보수. 예. 그 최진웅 씨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마지막 연설 비서관이었거든요. 윤석열도 연설 비서관 마지막 탄핵당했잖아. 그리고 지금 장동혁 거기 메시지 특보로 갔어요. 그러네요.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사실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정치인들의 중요하죠. 메시지는. 근데 당연하죠. 그쪽 메시지를 계속 썼다가 결국은 다 탄핵 파면됐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어제 방송을 안 해가지고 그 국회 본회의장에 갈 일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박 실장님 오후에는 이제 시간이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좀 상의를 할까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제 본회의장 간 김에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가가지고 좀 인사 좀 하고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단식할 때냐 지금. 그럼 안 된다고 쭉 한번 가서 얘기하고 올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딴 일이 생겨서 본회의장을 못 갔는데 이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왜요? 제가 답은 여기다 적어가지고 이따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예. 아니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애절해요. 보수가 저렇게 망가지고 예. 망가져가는 그런 지름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과거에 다 우리 경험을 해봤잖아요. 실패 경험들을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 경험대로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본회의장이라도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조태인 기자님 거기에는 갈까요, 조태인 기자님 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꽃 알레르기 없으시면 가셔도 없어요, 된다고. 아 지금 가라고요? 꽃이 가득 찼다고 네. 지금 가서 사진이. 장미꽃도 하나 가져오고 네.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생각을 하니까. 예. 꽃이 없으면 가도 된다. 네, 꽃이 없으면 가서 조언 한번 하고 오셔도 될 것 같은데 거의 옆에서 동조 단식은 하지 마시고요. 네. 3시간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동조 단식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아 이제 너무 국힘 답답해요. 얘기 그러면 이제 지겨워요. 국힘 얘기 지겨우니까 이제 예. 민주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오늘 오전부터 지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경찰이 강선우 의원을 조사했습니다. 이게 12월 조사합니다. 네. 작년 12월 29일 날 MBC 보도로 녹취가 처음 나오는데 지금 20여일 만에 처음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 헌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이런 건데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3주 만에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예. 12월 29일에 처음 녹취가 터졌고 1월 11일에 압수수색하고 지금 이렇게 1월 오늘 20일인가 1월 20일 예. 압수수색한 지 지금 9일 만에 지금 부르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김경희 이 경찰에 가서 무슨 얘기를 주장을 했네 이게 이제 언론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일반적으로 물론 약간의 그 이제 소환 조사에 시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이렇게까지 벌어지나 핵심 피의자들이고 지금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진술이 엇갈리잖아요. 처음에 최초에 나왔던 거. 그럼 같이 불러야 돼요. 예. 바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 믿음직하지 못하다. 경찰은 뭐 좀 억울한 측면도 있나 보지만은 예. 모든 게 다 굼뜨거나 제가 그동안 봐왔던 수사기관의 문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좀 본질적인 거를 좀 보자.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민주당의 지금 대응이나 언론의 관점도 뭐 그 전에는 강선우 언제 탈당하냐. 그 다음에는 김병기 언제 탈당하느냐. 탈당하면 끝나나요 이게? 이 그렇죠. 문제가? 이게 조금 범죄 혐의가 있는데. 예, 그것도 개인의 그 범죄 혐의도 있는데 계속 이제 회자가 되는 게 정청래 대표가 이게 시스템 에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거를 잠깐만 재구성 뭐 너무 방대하니까 짧게 재구성을 해보면은 김경의 주장은 뭐냐면요. 김경 서울시 의원 예. 내가 먼저 준 게 아니라 저쪽에서 보좌관이 남모 보좌관이 1억 원을 달라고 해서 내가 줬다. 돈이 필요해서 한 장. 예. 1,000만 원? 아니 1억 원. 이거죠. 다만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거짓말했을 수도 있어요.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달라고 해서 주면 어쨌든 가만히 되거든요. 먼저 내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다라는 것과 저쪽에서 요구하니까 줬다라는 거. 그게 김경의 주장의 하나고 저쪽에서 달라고 해서 줬다. 또 하나는 돈 다 주는데 왜 나만 이렇게 수사받아 억울해. 나만 갖고 그래. 나만 갖고 그래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김경의 주장이에요. 강선우는 2020년에 당선이 돼서 2022년 공천에서 1억 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팩트죠. 예. 그러면 이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 쉽게 그런 겁니다. 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는 특히 공천 받으려면 다 돈 뿌리고 있고 뭐 헌금하고 있고 이러고 있고 그게 만연하고 2년 만에 강선우가 어떻게 이걸 배웠겠어요. 초선 의원이 원래 오랫동안 정치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뭐 대학교 족보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대학 교수 하다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때 금태섭 찍어낸다고 그때 김남국 왔다가 정봉주 왔다가 이래저래 다른 데로 보내고 마지막에 된 거잖아요. 예. 2년 만에 진짜 판에 들어와가지고 돈 받는 것부터 배웠다. 이거는 민주당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됩니다.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되는데 그냥 그래 이제 탈당했으니까 우리는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일단 시스템 에러는 아니고 휴먼 에러다. 말이 안 되죠.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그냥 탈당하면 끝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당장 돈이 또 오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 박용진 의원은 아예 선거가 끝난 다음에 공익제보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특히 공천 못 받아 돈을 줬는데 떨어진 사람들은 다 여기다가 다 신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 준 거를 아는 사람들도 다 신고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다 제보를 받아서 무조건 수사 의뢰하겠다라는 정도는 밝혀줘야 된다 민주당이. 맞아요. 사실 예. 그래야 고인물도 좀 바뀌고 또 정치 신인들이 뭐 막 제보하면 이 파파라치처럼 다 제보를 해서 바뀌면 정치 신인들이 또 들어갈 자리도 있고 본인이 제보해서 누가 아웃됐으면 본인은 안 받겠죠 앞으로. 그리고 예. 오늘 지금 어제 오늘 나오는 게 김경희 지금 서울시 의원하고 중요한 자리하면서 가족들한테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몰아줬다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뭐 나오는 것만 해도 뭐 200 그 건설 쪽 SH 쪽 그쪽에서 지금 임대주택 사업권 따내가지고 280억 정도 예. 사업권 땄는데 그거 사업 끝나자마자 그 회사 폐업했대요. 김경의 동생이 하는 그 회사 폐업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자리 해먹기 위해 나는 1억 줬으니까 예. 나는 또 돈 땡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족들 다 동원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 의회 그리고 집권당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게 그건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정말. 왜냐하면 지금 김경시 의원의 동생이 건설회사 시공사를 무슨 연구원 이름으로 차렸는데 건물하고 오피스텔을 두 동을 큰 걸 높은 걸 지어서 SH에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미리 이제 SH가 거의 좀 사기로 계약이 된 건 아니냐. 예. 그러면 비싼 값에 사주기로 계약된 건 아니냐는 의혹인 거죠. 심지 SH는 서울시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인 김경우 의원이 또 마침 그 관련 상임위에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때는 서울시 의회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고요. 예. 민주당은 소수당이었어요. 음. 그런데 김경이 와가지고 이런 거를 하는데 그 의회 의원들이 다 몰랐을까요? 서울시 의원들이 서로 다 알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 자기 가족들 회사에 막 다 몰아주는 거 예. 다 그냥 눈 감은 거예요. 지들끼리 다 해먹느라고. 이게 다 썩었다 진짜. 오랫동안 이제 정치권에서 바닥에 있었던 바닥이 아니에요. 그 환경에 있었던 장성초 소장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회의적입니다. 안 고쳐집니다.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뭘 바꾸더라도 또 뭐 자기 정화 기능을 회복시킨다고 하더라도 또 정치 개혁을 위해서 시스템 공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더라도 제도적인 개선을 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알 수 있을 것 같다. 당사자들만 입 다물면은 뭐 이거는 없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돈 받았는데 떨어졌어. 공천 안 됐어. 돌려줘요. 그러면 그 사람도 좋게 얘기해 준다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 그러니까 좀 4년 동안 열심히 좀 바닥 다지시고 좀 내가 여러 사람들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사람들 잘 지내면 다음에는 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돈 돌려줘요. 그러면 양심 선언해요. 정치하고 싶은 사람은 저거 고백하는 순간 그 판에서 완전히 매장돼요. 원래 이제 내부 고발하거나 뭔가 손들고 폭로를 하게 된 사람들은 주변에 이제 쟤랑은 같이 일 못하겠어. 정치권은 특히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고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맞죠. 민주당 저런 일이 있으면은 당대표부터 반성하고 사과하고 시스템적으로 고친다라는 선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 나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의미를 갖고 비판할 수가 있죠. 혹시 당신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하루빨리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문제와 관련해서 공천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얘기나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단 선언적인 메시지라도 내야 한다. 메시지 그런 해야 생각이 된다. 듭니다. 네. 예. 네, 실제로 얘기하신 것처럼 강선우 의원 의혹 나오고 뭐 김병기 의원 의혹 나왔을 때 실제로 지지율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에서도 지지율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별로 영향 안 주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야.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덕을 본다 이런 얘기들은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각성의 메시지가 더 세게 안 나오는 것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예, 생각을 맞아요. 하고요. 그리고 의원들은 이제 의원들 기자들이 만나서 물어보면은 다 이번에 그런 일 처음 알았다. 그런 일이 아직까지 있는지 몰랐다. 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밑에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또 좀 다른 게 그런 게 이제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런 얘기 들려도 그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암암리에 깜깜이에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그거를 정말 잘 살필 수 있는 감시제도나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 지역구에서는 그 국회의원이 군주 같은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좀 그 힘을 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지금 이 정도면 약간 어느 정도 공공연하게 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예를 들어 김경시 의원이 1억 공천원금 내고 서울시의원이 돼요. 근데 앞서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처럼 자기 동생 사업체 또 뭐 그 밑에 여동생도 몇몇 프로그램 계약 같은 거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랑.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또 몇백억짜리 비즈니스를 하면 이게 사실 예산이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서울시의원이 그런 거 하라고 주는 자리는 아닐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정말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닌가. 답답해요. 관련돼서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이 그건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 2004년, 2006년 얘기인데 국회의원은 15억. 모 동대문구 뭐라고 해놓고 얘기를 해버렸네요. 모 서울시 간부가 당시 구청장에 나가겠다. 그러면서 10억 정도를 공천원금을 제시했다. 20년 전 얘기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0년 전에도 국민의힘에 계셨죠. 20년 전에는
그때는 뭐 더 많은 흉흉한 소문이 많았죠. 얘기해 주세요. 이게 그런 유예요. 그냥 5천, 1억, 10억, 아. 20억. 뭐 그런 얘기는 아주 흔하게 돌아다녔는데 뭐 확인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폭탄을 또 하나 던지셨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저런 말씀하신 것은 나를 잊지 마세요. 그거 같아요. 그냥 자꾸 이제 물망초.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영남이나 호남이나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지역에 있는 돈 많은 유지들 정치하고 싶어하는 돈 많은 유지들은 뭐 5억 10억 쓰는 거는 우습겠죠. 일도 아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전 요거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예. 있는데 예전에는 특히 이제 뭐 특정 지역구에 꽂거나 아니면은 비례대표를 이제 순번을 좋은 자리에 주면서 공천헌금을 받고 뭐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문국현 의원도 창조한국당. 예, 창조한국당도 결국은 그 공천헌금 때문에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비례 돈 아. 받고 그 유죄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는 돈은 더 이상 돈은 오가지 없다. 않는다. 지방 선거는 네. 지방 선거는 근데 확실히 이거는 돈판이에요. 아, 왜냐하면 확실히 돈판이다. 인허가권을 지방 의회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돈을 주더라도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구조적으로 이거는 가능하고 많다. 언론의 주목을 덜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커피 쿠폰 제가 32분에 드린다고 했는데 앞서 이제 이런 공천 문제에 대해서 김준일 평론가님이 강하게 질타하는 말에 제가 감흥을 받아서 네. 32분에 커피 쿠폰을 체크를 못했어요.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이지민 A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앵커님 32분 지났어요. 커피 쿠폰 주신다면서요. 시간 약속 좀 지켜주세요라고 해서 죄송하니까 이분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커피 쿠폰으로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저도 좀 예. 건강하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이랑 싸우고 화해하고 싶어서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어주네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있어서 로그인하고 글 남깁니다. 아, 현수야,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 현수 씨랑 같이 커피 드시면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좋습니다. 한 잔 더 드리면 안 돼요? 더 하나 드리세요. 강타님, 잠시만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죠? 건강하자님, 건강하자님. 네. 그리고 아들- 강타님께 하나 더 드리고 예. 싶어요. 장동혁의 단식 현장을 지자체 선거 후보자들이 찾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오판한 착각입니다. 후보들의 방문은 연대가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식 의전에 가깝습니다. 단식은 책임 회피를 가릴 수 있는 명분이 아니고 예. 보여주기식 상징 정치로는 민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평론을 하셔가지고 강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타님께 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장성초 소장님이 2장을 썼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장소장님 때문이에요. 이거 근데 2장을 써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또 안 썼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님도 아, 저도 해야 예, 되나요? 농담이죠. 안 하게 뭐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이현수님 드릴게요. 이현수님. 예, 아까 김준일 보고 말하지 말라고 한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 잘하시고 맞는 말씀 잘하시는데. 이현수님 아까 제가 드린다고 했어요. 아, 그때 이미 드린다고 네. 했어요. 왜냐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거잖아요. 김준일님 잘생겼어요. 말씀하지 마시고 얼굴로만 존재해 주세요. 아, 이미 드렸군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주신지 모르고. 그럼 그냥 넘어갈까요? 아, 문상원님 드릴게요. 오늘 한 100번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김준일님 오늘 멋지시네요. 버건디색 목도리와 검은 안경테까지 패션 포인트와 어울리는 지적인 논평 최고십니다. 아부도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시면은 드려야 돼. 한 100번 쓰신 것 같아요. 100번. 그죠? 댓글에. 아부를 하면 커피가 생긴다. 커피가 생긴다. 지금 뭐 엄청납니다. 얼굴 천재 준일형, 김준일 그냥 주세요. 뭐 김준일 간만에 민주당 좀 제대로 까네. 와, 다시 구독 시작 재밌다. 뭐 쭉쭉쭉. 강남 8학군 대준일 부활. 네. 지금 커피 쿠폰 드리니까 약간 많은 앞속 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눈에 꽂히는 건 그냥 선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운이다. 네. 라는 거. 조태임 기자님도 불러주시면. 저 더 샵 라인님 커피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아이고. 하셔가지고 소원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이네요, 진이. 네. 우리 조태인 기자님이. 더샵 네, 더 샵 라인 더 라임 더 샵 샵 라인님. 네. 커피 한 잔 받아보는 게 소원이다. 예. 예. 더샵 라인님 역시 소원을 조태임 기자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커피 한 잔. 또 이런 게
재미잖아요. 이 커피 두 잔 뭐 누가 없겠습니까? 특히 뭐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예. 건강한 세원님, 박성태님 잘생겼어요. 말씀하지 마시고 얼굴로만 존재해 주세요.라고 계속 보내주시는데 저는 말해야 먹고 삽니다. 예. 커피 지금 이제 제 타임이 된 줄 알고 막 말씀하시는데 뭐 최고의 MC다. 뭐 이렇게 말씀 센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까 선택해서 지났습니다. 커피 쿠폰이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이해운 청문회는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이해운 저는 청문회. 국민의힘이 무슨 생각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해운을 꼭 낙마시켜야 되겠다.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에 뭐 치명타를 줘야 되겠다. 예. 뭐 여기를 흔들겠다. 그런데 청문회를 안 열어버려 가지고 이거를 원하는 게 뭐게 어떤 거를 달성하려고 하는지가 조금 저는 좀 설득을 돼.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다른 분들은 더 이해가 안 될 거야 솔직히.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이거를 잘 그러면 모르겠어요. 장 소장님이 장 좀- 소장님이 이미자 의원이랑 친하시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어떤 기자분이 국민의힘 왜 이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는 네. 이해운 후보자 안 되겠다. 네. 다만 절차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청문회를 가고 이제 지명을 철회한다. 또 부적격 보고서로 민주당에 올라오면 그걸 받아들인다면 국회를 존중하는 모양새가 그러니까. 만들어지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그 모양새를 만들어주기 싫은 거죠. 아. 네, 청문회를 아예 안 하고 음. 그냥 철회해라. 아니 근데 청문회를 안 하고 그러면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청문회는 법적 요건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임명하게 되면 역시 그 부담은 대통령이 그건 지게 정치적인 된다. 부담인데 네. 우리는 그래도 보수 쪽 인사, 그래도 일 잘하는 사람은 데려다 쓰는 거야. 그런 이미지만 나중에 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뭐 이해운 후보자가 감당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는 아닌 것 아닌 것 같은데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요. 조태임 기자님은 저도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그 청와대에 부담을 주려고 한다고 들었고, 근데 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 청문회를 하긴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지명 철회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대통령실로 전달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대통령실은 고수하는 거는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 이거기 때문에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거고 오늘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재송부 기한 내에도 청문회를 할 수는 있다고요 법적으로는 예. 네 하면은 사실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그 국민의힘에서 그 기회를 줄지 그 기싸움 좀 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이해운을 그러니까 낙마시키는 게 국힘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자 거봐라 자리 찾아가 가지고 간 저 배신자 말로가 결국은 우리가 다 낙마시켰어. 시켰다. 너희들 다른 사람들 뭐 민주당 갈 생각 꿈도 꾸지 마. 우리가 다 비리 찾아서 너 다 낙마시키거나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필요한 게 국힘 아닌가. 입장. 왜냐면은 지금 기사가 많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예. 계속 입당하고 있어요. 무슨 뭐 김재경 전 의원 뭐 그래서 막 지방선 그분들은 이제 청문회 국민의힘 대상은 분들이 민주당으로. 민주당으로 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은 지금 당이 지금 되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전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알만한 사람이 곧 하여튼 뭐 뭐가 맞는다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보수 쪽 인사인데 보수 쪽 이사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 오늘 말에. 두 분과 함께 이 사과 단식 그리고 네. 이해운 후보자 김병기 의원까지 쭉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좋아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누르시고. 5,000개 좀 넘겨보고 어, 싶습니다. 커피 쿠폰 못 받으신 분들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토크할 때 다음 주 월요일이겠군요. 기회가 화요일, 있습니다. 화요일에 월요일하고 우리 아니 비교하지 월요일하고 마세요. 화요일에 이 유튜브 뒤가 또 있어요. 아니 월요일 얘기는 우리 앞에 하지 말라고요. 왜 죄송합니다. 하고 그래요? 다음 주 화요일로 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네. 네,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그리고 조태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